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제가 참 즉흥적이고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이거를 이 결정을 이게 오르니까 말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중하지 못하죠. 내가 이게 시간이 되는지 계획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거면 일단 찔러놓고 봐요. 그래서 손해볼 때가 많고 그래서 제 수습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어, 약속을 참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지만 어, 항상 그 선약을 우선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약속을 거의 잘 지키는 편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뭐 이렇게 증권 용어 물어보다가 어떻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어, 때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심하게 모를 경우가 있어. 너무너무 심할 정도가 있는 거고 내가 나도 놀래서 급한 마음에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 내가 산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도 있어. 내가 너무 놀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TV 살 때, 혹은 땅을 살 때, 집을 살 때라도, 심지어는, 어, TV 사도 가서 TV 틀어보고 사잖아요. 그쵸? 이게 좋은 건 나쁜 거 근데. 주식을 몇천만 원 사면서, 몇십억을 사면서,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는, 뭐 저도 공부는 안 합니다만은, 그건 저도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있는데, 뭐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부도 맞고 상폐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90%는 재무구조를 안 보고 이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모르고 산 경우가 거의 90%고요. 그 90%의 사람들이 왜 사냐 물어보면 방송에서 혹은 특정 어떤 그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고 또 지인이 추천했고 그래서 모르고 알았으면 이 주식을 안 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적자고 빚도 많고 돈이 없는지 몰랐다. 보니까 배당도 못 주고 뭐 적자지속이니까 책을 안 봤다. 근데 자기 지인이 방송에서 책 보란 말은 안 하더라. 이런 일이 좋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90%가 모르고 샀는데 그 90%의 사람이 모르고 산 수량이 너무 큰 거야. 내 투자 금액이 1억이면 10% 5% 사면 좋은데 80% 몰빵 60%막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뭐 98% 마이너스니까 뭐 그냥 주식 그만 접어야죠. 새 돈을 또 갖고 와야 그걸 깡통이라 그러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알고 샀다. 알고 샀는데 뭔가 누가 땡긴다는 게 누가 이제 선생님이 작전할 것 같아서 샀다.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좀 덜 다쳐. 수량이 많지 않더라고. 샀는데 손절은 치고 이제 그 나머지 10%는 회사가 개판인 건 알지만 뭔가 냄새가 난다. 냄새 난다는 게 땡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주식만이 그걸 깡통은 똑같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나 뭐 한 방에 만나.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깡통 맞는 게 더 마음 속 편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깡통을 맞고 돈을 갖고 오면 또 그런 종목을 또 한다는 거지. 왜? 그렇게 배웠잖아. 여기 저가주, 테마주, 부주주 하시는 분들은 평생 그것만 하세요. 어떤 분은 그 고치는데 엄청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 길로 가면요. 알고 또 그 길로 해. 도둑질을 하다 보면 계속 도둑질이 그 소매식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그 길로 가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강의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보는 법을 강의를 하면, 저도 뭐 공부 잘 안 하지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지만, 사실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고 매번 할 때 두 가지 정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하는 게 좋은 거 나쁜가 혹은 뭐 회사 유보가 많은데 그 유보가 진짜 유보가 캐시 현금이냐 아니면 자본 이익이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우리가 부도나들 할 때 보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것들은 차차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EPS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돼요. EPS, 흔히 말하는 뉴스에 PER이라고 말이죠. PER과 연관된 거, EPS, PER, BPS,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자산가치, 청산가치라 그러지. 이 회사가 없어져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걸 BPS라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설명하고요. 전체적인, 그리고 시황을 설명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식 이야기 하려는 게 다른 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만나면 주식 이야기부터 하고 나오게 되네요. 아까 약속이라고 했는데 어제 사실 저희 집에 그 딸들이 왔어요. 딸이랑 이제 저기 손자가 왔는데 제가 또 어저께는 기타 친구들이랑 저기 기타 연습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안 가도 됩니다. 매주 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들한테 내가 딸이 올지 몰랐으니까 지난주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를 갔다가 집에 오니까 늦죠. 아무래도 10시간 오니까 이제 아내도 서운해하고 딸들도 서운해하고 못 보고 갔으니까 아빠는 우리가 올 때마다 약속 있다고 나간다고 하는데 미안하죠. 뭐 기타 매일 치고 이제 추는 거니까 안 와도 되는데 저는 그게 먼저 약속이 된 거니까 그게 또 물론 가족이랑 있는 게 소중하고 있고 싶고 손자도 같이 있고 싶지만 그렇지만 먼저 약속된 거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게 훨씬 중요하고 소중하더라도 이건 선약이잖아요, 그렇죠? 선약이 항상 우선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 그래요. 저한테 이득이 없더라도 선약이 된 건 중요하고 어저께 그 생각을 기타를 치러 가면서 오늘도 또 우리 딸이나 조카가 애들이 오면 혹시 방송을 또 못할까 걱정이 되니까 방송을 못할까 봐.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즉흥적으로 금요일날 오늘 간단한 증권용어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집에 누가 오면 내가 이걸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약속이 있고 또 일 있으면 내가 이런 거 약속한 시황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약속이 들어서 아침 일찍 여러분한테 시황과 증권용어를 설명하고 그리고 오후에 또 분명히 약속이 있을 겁니다. 제일 본의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기타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서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또 꺼리낌 없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 나는 좋아서 무심코 던진 돌이 재미로 던진 돌이 개구리를 맞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서 친해서 한 말입니다. 상대방 그게 상대에서 아픔이 돼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쓰고 아담한 굴리고 잔머리 굴려서 그 상대방 기분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으면 즉흥적으로 좋다 그러고 싫으면 즉흥적으로 싫다고 뭐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좋으면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장난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잘하는 장점이 또 하나 있어. 나이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사과를 빨리 안 하면 그거는 주위에 내 쓸 자리가 없어요. 저는 얼른 사과합니다. 왜? 나는 모르고 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 생각이 들어.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제가 매우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욕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불성실한 대답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저랑 생각이 틀린 사람들은 저 때문에 이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즉흥적인 말로 상처가 된 분이 있다면 꼭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분명히 고칩니다. 왜? 그분한테 제가 장난 안 칠 거예요. 농담 안 할 거예요. 왜? 그 농담을 싫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농담을 받아주는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여기 계시면 똑같은 사람을 치고 하니 똑같이 장난을 쳐버리니까. 왜냐면 700, 800명의 사람을 똑같이 해주면 저는 거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하면 절대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분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 저는 장난치는 거 싫어요 하고 당연히 싫어할 수 있죠. 제가 장난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들은 체크해서 절대 어, 장난이라든가 이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정중한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좀 나가야 되지만 오늘 강의는 뭐 급한 게 일단 주식 시장이니까 뭐 증권 용어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변동폭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변동폭이 요새 수급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설명을 좀 하고 앞으로 주가 전망 물론 예측입니다. 전망하고요. 잘못된 이런 방송이라는 데서는 그 말 못해요. 그걸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어떤 분은 그러죠. 정치 경제 빼고 주식만 얘기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죄송하지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오직 종목집에서 찍어서 맞추면 되지. 왜 정치 경제 정치 얘기면 그냥 경제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방에 나가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치 경제 모르고 종목을 찍어서 수억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언어 표현 중에서 어떤 이념적으로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주식에 대해서 공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입 다물고 북한처럼 중국처럼 정치 경제 얘기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이거는 사회주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분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후퇴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노력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변동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권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뭐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린 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또 미국이 나쁜 놈들이다, 뭐 소련이 좋은 놈들이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 좋은 사람이다, 뭐 위대한 뭐 영도자라 그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살인마라 그런 거 보는 시각은 틀려요. 뭐 주식도 보는 시각이 틀리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제가 시황을 하다 보면 가끔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게, 부동산 정치가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반도체 얘기하고 2차 전지 얘기하고 바이오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 육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설령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 방이랑 안 맞아요. 이 방은 그 합리적이고 투자하는 곳이지. 이렇게 찍어서 돈 먹고 나가고 이런 게 찍기 이거 아니면 찍어서 맞고 무조건 올라가는 추천해. 올라가면 최고가에 팔아. 저점 회사 이런 신디의 게임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이 방에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변동폭 클 거라고는 예상을 했고 각오를 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동폭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단타하시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겁니다. 방송은 나온 대로. 왜냐하면 단타라는 게 5% 빠지면 10% 빠지면 한 3% 오르고 이게 단타인데 뭐 20% 빠지고 3% 오르고 20%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단타하면 더 죽죠. 단타가 이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타하시는 좀 유명하신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죠. 제 주위에도 뭐 우리 사위라든가 우리 아시는 분들도 단타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단타니 아주 이런 변동폭이 있고 처음 IMF 때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한 달에 38% 빠진 거는 국가부도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난 변동폭으로. 이런 변동폭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는 투자할 수 없죠. 도박판은 좀 실수라 이거 쉬지도 않고 매일 하잖아. 쉬지도 않고 이거는 외국인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가들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올라도 떠날 수밖에 없어. 주식 투자가 정상적으로 배당이나 투자 수익률을 적당히 해야지 그냥 막 우려가지고 하루에 막 12% 15% 가지고 한 달에서 50 반토막 나고 이런 건 이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런 건 역사 아마 올랐다는 이유로
물론 안 올려도 안 하고도 같이 봐야지.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역사에 남을 페이지인데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좋게 보는 사람은 없겠다. 투기밥 뭐 도박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을 거고 외국인들은 뭐 이익나무예요. 투기판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외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투자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자꾸 뉴스에서 뭐 착전이 핀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금 40년째 갖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일시적으로 투기한 겁니까? KB지주가 외국인들이 82% 들고 있어요. 옛날에 사놓은 거예요. 실제 유통물의 1%가 안 돼. 걔들이 하루에 만져봤자 매일 상한가야. 그 짓거리 아니에요. 페어플레이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동이 커졌느냐? 제 말이 맞을 건데 방송에 안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힌트 드렸어. 기관이 이래서 휴익증 클 거다. 주가 땡기는데 이거 절대 안 될 거다. 휴익증 클 거다. 부작용 클 거다를 말을 제가 방송에 수도 없이 중간 드려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부가 땡긴다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뭐 땡기고 뭘 땡겨? 뭐 정부가 펀드 산대잖아요. 땡긴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땡기는 경우 노태우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DJ 때, 김영삼 때 땡겨서 성공한 예가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그 휴유증은 어마어마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외국에 선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그런 거 하질 않습니다. 땡기는 거죠. 중국이나 저기 뭐 남미나 이런 독재 국가에서라도 별로 하지 않지만 걔들이 가끔 하지 이런 예는 없는 거죠. 휴유증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왜 변동폭이 컸는가, 앞으로 변동이 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제 예측이 틀리더라도 알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고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동안 주식 사지 마라, 대기 팔지 마라, 왜 강력한 매수로 안 했냐 그러면 항상 두려웠죠. 이 휴유증이.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가끔 방송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들도 말을 자유롭게 못해. 수급이 깨져갖고선 얼마 전에 할 거야. 수급이 깨져서 기관들이 매수력이 없고 개인들도 매수를 하려고 떠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고 어쩌고 말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게 봐야 된다. 뭐 반도체가 갑자기 막 사자로 사는데 갑자기 좀 팔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급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도 콕 집어서 수급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기관이 못 사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기관은 연기금은 주식은 사실 연기금 몇천 조로 하죠. 어마어마하잖아. 외국인만큼 많잖아요. 왜 걔들은 못 사요? 라고 아무도 못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오래되신 분은 알까요? 증강기금, 연기금이란 건 뭐냐 그러면 외국 기관 투자가 뭐냐 그러면 뭐 우리 외국도 그게 있어요. 연기금이 있어요. 국가기관에 투자 우리도 많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걔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역할이 뭐냐 그러면 기관 투자가 정부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뭐 그 사람들만 또 몇 종목 하면 뭐 1000배도 올릴 수 있잖아. 이상 변수가 발생했을 때, 뭐 구일 테러라든가 그런 게 변동했을 때 주가가 폭락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 알잖아. 9.1 테러 뭐 얼마 전에 또 뭐야 개업 뭐 등등 많잖아. 그런 거 터지면 그 불가항력이잖아. 그럴 때는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폭락을 좀 사줍니다. 폭락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심리를 뭐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잖아. 그걸 막아주는 게 기관 투자가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도 증강기금 들어봤을 거야. 연기금들 폭락하면 싸게 사고 그럼 그게 또 다시 올라가 또 희한하게.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투기판이 벌어져. 뭐 DJ 때 봤잖아. 막 IT가 1000배씩 100배씩 올라갔잖아. 버블닷컴 다 부도났지만 또 문재인 때 바이오가 막 폭등하잖아. 그냥 막 자본 잠식인 회사가 막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막 주가 50만 30만 하잖아. 뭐 거의 다 부도났지만 그러면 연기금은 이상 과일 때는 주식을 팔아줍니다. 투기가 그러니까 시장을 진정시키는 막 사람 돈만 생기면 주식 살려고 그러면 연기금은 그때 싸게 샀던 주식을 조금 다 파는 게 아니라 10만 주가 있다면 한 5천 주 정도 팔아서 이렇게 주가 진정을 시켜요. 과일이 되면
그게 기관 투자가 역할이에요. 미국도 일본도 전 세계가 사회주의 주가를 원래 주가 관리하고 걔네들이.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주식하면 안 돼요. 정부가 다 통제합니다. 중국 주가가 엄청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저는 올라간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정부가 그걸 다 잡고 있어. 주가 뭐 하지 말 하라 막 지가 간섭을 다 하니.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은 사회주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 간섭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 그게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 역할이었죠. 넘어가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올해 1, 2월부터 이제 그 코스닥 펀드 만들고, 뭐 코스닥 성장 펀드가 뭐 성장이라면 뭔지 아시죠? 성장 펀드, 코스닥 성장 펀드가 뭐냐 그러면 코스닥에 올리라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뭐 보장도 해준다 그러고, 뭐 보장이란 말 자체는 증권시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종합지수 올린다고, 제가 뭐 확인된 정보는 아닌데 국가기관들은, 정부기관들은 적당히 올라간 팔아서 일부 현금 갖고 있어요. 왜냐면 국가 세금이잖아. 그래서 100%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면 이제 팔 때가 되는데 그 못 팔고 한도 오버시키고 그 한도도 사서 더 사버렸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투기 걸었잖아. 막 레버리지 걸어갖고서 2배짜리 걸어서 막 깡통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코스닥 신용을 깡통 맞고.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그짓거리 한 거죠. 한도를 오버하고 한참 오버해서 더 사버린 거야. 지 돈도 아니잖아, 그거는. 그런 일은 없었죠, 과거에는. 자기 돈이면 내가 레버리지 걸 수 있잖아요. 나라 투자가 거서 왜 그 돈은 뭐 딴 데서 빼왔겠지. 모든 기관이 그렇게 투기를 건 거죠. 그거 안 해도요, 주식은 벌써 10,000%대 넘어갔을 겁니다.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개뿔 뭐 있어요? 유럽 뭐 있어요? 개판이잖아. 맨날 신고가에 지나고 나면 이러면서 계속 신고가고, 미국은 재정적이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면 난리나 부도날 수도 있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 많잖아. 정말 이익도 많이 나고 이런 좋은 기업을 가진 데가 없어요. 누가 주가를 땡긴다고 올라가고 누가 팔아고 떨어지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있지만 주가의 조작은 없는 거예요. 돈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돈이 갈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래 올랐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도 2만 3만 포인트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주가 조작, 회계 분식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제일 싫어하는 주식의 제일 악재가 회계 분식, 그리고 회계 막 적자 흑자로 전환하고 막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이걸 잘 살아 부도나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뭐 주가 조작이 뭡니까? 막 이렇게 살아가 동료 못 팔지 마 이 새끼야. 뭐 공매도 없애, 뭐 신용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ETF 없애버려. 뭐 팔지 마 임마. 사기만 사. 이걸 외국인들이 알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기만 사고 못 파는 건 주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식을 사기만 사고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주식 기세한 거라고 생각해요. 못 팔 주식 왜 삽니까? 공매도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안, 공매도 신용도 없애야지. 그 주식 자체를 매도 없애버리지. 이건 자본주의, 그 사회주의나 있는 일이죠. 사회주의나. 그래서 제가 흥분을 하는데 화가 많이 나요. 그전부터 화가 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내비두면 많이 올라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좀 내비두시면 돼. 그걸 왜 삥을 뜯고 뭐 이놈저놈 다 뜯어가고 뭐 외국인들 어떻게 보겠어요. 외국 나가봐. 기업들 법인세 깎아줘. 토지 공장에 직원들 고용 막 해지 가게 할 수 있어. 돈 보면 다 그냥 오히려 더 벌라고 부양하잖아. 뭐 그렇게 못할지라도 좀 심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답답한 거죠.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EPS 강의 한번 이제 주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연기금이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5, 60조 정도가, 연기금 하나가 5, 60조 정도 오버됐대요. 50조 이상 더 샀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금년 2월부터 주식 계속 팔았어. 2월부터. 리밸런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분기 반기에 6월이 왜 벌써 2월부터 계속 170조를 팔았어요. 1월부터
7월까지, 6월까지. 삼성전자 20만 원부터 하기 시작했고, 하이닉스 100만 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땡긴다고 산 거야. 물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지 않고 내비뒀더라면, 왜 걔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PR이 4야. 미국은 20이야. 우리가 훨씬 싼 거야, 지금.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PR에 대해서. 그러니까 PR이 직과보다 비싸지만 상대적인 해외에 받으시기보다 우리 삼성전자가 제일 PR이 싸요. 근데 왜 팔겠어요? 아까 말한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개인이 연기금이 사줘서 주가가 올랐는데 7월 내니까 개인도 돈이 없고 연기금은 오바돼서 팔아야 되고 조금만 팔면 그냥 주가가 막 급락을 해버리는 거야. 옛날 같이 주가 폭락하면 가치를 대략도 없고 수급이 깨져버린 거야. 연기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야 기관들이 주식할 돈이 없네. 이거 외국인 발 끝났네. 눈치껏 도망가 버렸지. 개인들은. 아이고 이게 수급이 깨져버린 거야. 왜? 인위적인 주가를 하기 때문에 휴직이 나온 거지. 지금도 외국인이 팔면 못 가요. 살 사람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벌어졌을까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해 대통령, 문재인 때 그 정책들이 휴직이 컸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휴직이죠. 휴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커진 겁니다.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왜냐하면 연기금도 팔아야 되고 기관도 팔아야 되고 개인도 이제 주식이 이제 한번 못 사요. 이번에 변동폭이 왔기 때문에 손해 본 게 아니라 그 도박판 같은 이런 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고 변동폭 크지 않은 거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이제 정부에서 가만히 요즘 뭐 별로 간섭 안 하니까 외국인은 그냥 분명히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외국인들은 인위적인 거 정상적으로 내비두면 주가가 저평가잖아. 저는 살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사도 워낙 기관들이 많이 팔 거예요. 개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 매물은 계속 나올 거예요. 연기금만 해도 한 5, 60조 정도가 팔아야 돼요. 아니 팔아야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데 집이 5억짜리야. 근데 대출 5억 받았어. 은행에서. 근데 그걸 내내 갚아야 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용 레버리 써보셨죠? 2배짜리 있으면 그러니까 연기금은 법을 어긴다고 안 되지. 법을 어긴 거지. 이런 일이 없는 거야. 그걸 더 사버린 거야. 뭐 그걸 왜 누가 더 사겠어?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다 그러니까 그냥 안 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안 팔면 되지. 여러분 도둑질이란 말은 아니 빌린 돈을 줘야지. 안 주면 어떡해요? 갚아야지. 그거 정부의 세금이 정부 기관인데 당연히 팔아야죠. 안 팔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스템이.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주가를 왜 제가 보유를 하냐면 싸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돈은 갈 데가 없어요. 길게 보면 제가 설명했잖아. 9.12 테러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악재 태산한테 떼돈 벌었어. 그럼 이번에도 위기 태산 사람이 돈을 왕창 벌어야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왕창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왕창 못 벌고 조금밖에 못 벌어요? 바로 그거예요. 휴익증을 해결해야 돼. 지금부터 휴익증. 정상적이면 막 올라가야 되죠. 기관 외국인 막 개인도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 실타래가 막 꼬여버렸어. 이렇게 막 꼬여서 지금 막 그냥 누가 개입해서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 매물을 다 소화해야 돼요. 누가 소화한다? 외국인이. 걔들이 안 사면 어떻게? 삽니다. 정상적인 장이면 대한민국 주가가 해외보다 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시장 공포감을 느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 폭락할 때 연기금이 팔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쓰러질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휴익증이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연기금 어쩌고 비슷한 얘기 했지만 적나라하게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주가 폭락할 때 얘기하면 진짜 또 따라 팔까봐. 그래서 안 했는데 그냥 오늘 원래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규모까지.
그럼 큰일 났네요. 외국인 안 사면 뒤지네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더티한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삼성전자 상한가 친 날이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게 외국인 10조 산 날이야. 그렇게 샀기 때문에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외국인이 안 사면 지금 연기금 물량, 깡통 물량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외국인들은 좋은 주식을 10년째 50%, 80% 들고 80% 이분 들고도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순리를 내비둔 거예요. 순리대로. 그래서 저는 그들은 산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부의 간섭이나 이렇게 뭐 쇼 같은 것만 좀 쇼쇼쇼 이렇게 쇼쇼쇼 텔레비를 보기가 싫어. 쇼쇼쇼 보기 싫어서 그걸 또 사람들이 믿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 아 제가 쇼하고 있구나. 그것도 지금 믿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뭐 제가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김영삼, 노태우, DJ 문재인 때 말하는 육성사업들 다 죽었잖아. 다 DJ 때 다 부도났고 문재인 다 노태우 다 작살 났잖아요. 다 작살 났잖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막 강조하면 의심해봐. 왜 자꾸 저렇게 우리가 물건 막 가만히 좋은 거는 우리가 명품 사잖아. 근데 막 사기꾼들은 막 이게 좋은 거라고 사기쳐요. 사달라고. 이거 진짜라고. 진짜면 당연히 사가지. 그렇게 광고할 필요 없잖아. 정말 좋은 거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서로 사가려고 그러잖아. 그쵸? 근데 정부에서 막 이거 띄운다 저거 띄운다 이거 육성한다 막 그러면 뭐 좋으면 뭐 육성이 내비두면 저절로 올라가지. 안 되니까 그냥 지랄 발광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도 주가를 부양 조작해서는 일시에 올린 적은 있지만 올린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진실됩니다. 진실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주식이 충분히 저평가니까 왜 저평가인가를 좀 설명할게요. 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정상적으로 좀 간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송에서 말한 대로 시간은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많은 매물 다 소화해야 되잖아. 연기금 50조래. 팔 물량이 50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른 기관은 어떻겠습니까? 개인들이 떠나면 아니 어떻게 사이드카가 10년에 한동 볼까 말까 서킷 브레이크가 한 달에 15번 걸리고 20번 사이트가 20번 걸리고 살아생전에 먼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 국가 부도났습니까? 기업이 뭐 삼성은 잠식이 당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부작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휴증 있을 거라 했잖아. 이제 휴증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해요? 시장이 해결하겠죠. 시장은 진실되니까. 단 그 진실된 시장을 또 개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개입이 많고 이렇게 기업들이 골고루 잘 퍼진다는 나라가 없죠. 한국, 중국 정도, 일본 정도 없습니다. 전 세계 주가 신고가 치고 있어요. 몇십 년째. 우리 이제 겨우 2년째 올랐어. 그쵸?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냥 뭐 치고받으면 그런가 보다, 물량 소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외국인이 어떡하나만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을 받는 게 은행 금리보다 높은 주가가 많이 생겼어요. 자, 배당 받으면 은행 금리 2, 3%잖아. 배당 받아도 7%짜리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 재작년에 우리가 증권주 살 때 그랬죠. 배당 받으면 은행주가 10,000원이면 배당 받으면 10% 금리다. 그 이야기 했죠. 지금 끝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주가는 EPS나 PER이나 UPS나 좀 더 설명할게요. 분명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알아서 잘 소화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마음 비우시고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마인드로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음이 좀 가벼워. 여러분들과 혹시 내가 약속을 못 지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약속을 지킨 것 같고요. 강의 마치고요. 종목은 변동사항 없어요. 강의 마치고 이제 증권 공부를 조금 용어 공부하는데요. 제가 용어만 오늘 밤새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한 제일 중요한 두세 가지.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만 다 HTS 그 사이트에 나오잖아, 인터넷에. 그 중요한 것만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만 딱 하시면요. 회사들 딱 보면 한 2분이면 다 봐.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이 그래서 부도 났다. 뭐 10분의 이런 일은 발생하다. 10분의 1 됐어요. 저 거덜났어요.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떼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다칠 염려가 없어. 반토막 날 염려도 없고 뭐 90%까지 부도 났는데 이런 종목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그 재무제표에서 간단히 설명하고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 이제 재무제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막 금요일날 지표도 안 보고 주식한다고 막 비웃고 막 그렇게 한 거 사과드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가끔 제 주위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종목을 저한테 막 뭐 좋은 종목 있다가 전화 옵니다. 뭐 누가 땡긴데 뭐 회사 사장이 사라 그랬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45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제 주위의 지인들이나 친구나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종목을 참 많이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추천해도 석동인 절대 안 사. 산 적이 없어. 맞습니다. 산 적이 없어요. 어쩌면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수많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산 적은 없어요. 그 종목을 사본 적이 없어요. 특히 친구나 지금 추천을 안 삽니다. 주로 통화하는 게 뭐 땡긴다, 뭐 누가 얼마까지 올린대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지 한 번도 기본적 분석을 한 친구가 없었고요. 또 제 주위에 친구가 또 지인이 전화 오냐, 내가 회사 사장님이 뭐 친구가 있는데 이거 뭐 나온다고 사래 라고 이야기하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고 어떻게 돼 어떻게 이익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뭐 회사가 뭐 계약한대 땡긴대 뭐 나온대 좋대. 그럼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이 제목을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책을 봐요. 하나같이 별로야 회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와요. 얼마 작년 말에도 뭐 9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된 거야. 이거를 막 내 지인이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래 뭐 좋은 정보 있으면 그 사장이 사라 그랬어. 그래 그럼 내가 책을 딱 보니까 어머머머 EPS가 2만 원짜리가 1,200원밖에 안 해. 9만 얼마 전에 9만 공개하니 9만 원짜리가. 그리고 EPS, BPS가 1,200원이고 EPS는 마이너스야. 즉 적자지속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 회사냐 씨 그래 내가 지금 욕을 합니다. 욕한 거야. 왜? 그러면 야 새끼야 이거 뭐 회사 개판이잖아 씨 이거 뭐 적자에다가 씨 EPS 가치는 1,000원밖에 없고 야 9만 원짜리였어 2달 6개월 전에 아니 9만 원짜리인데 뭘 이거 회사도 아니야 그랬더니 야 그 사장이 이거 현대차랑 뭐 계약한대 좀 있으면 생각했지 계약해보면 계약한들 이 주가가 그래서 적자가 흑자리면 얼마나 하겠냐 그랬어. 적자 기업이 뭐 100억 나봤자 이게 뭐 만 원, 2만 원 비싼 거지. 액면 520만 원짜리잖아. 그랬더니 야, 너는 씨발 내가 말 나면 주식 안 사는데 뭐 근데 그게 이제 막 떨어져. 뭐 9만 원짜리가 이제 3천 원까지 떨어져. 오늘 5천 원 탁 됐어. 오면 이제 계약했대. 현대차랑 계약했대. 5천 원 됐어. 어쩌라고. 적자가 이제 흑자 났어. 무슨 의미가 있어. 9만 원짜리 5천 원이 됐는데. 또 계약했다 또 안 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기업의 가치는 1,000원, 2,000원짜리 됐던 거죠. 계약해서 몇 푼 벌겠냐고. 그러면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야 속동이는 주식 귀신이 어떻게 다 맞히지? 맞히기 뭘 맞춰요? 책 보면 다 나왔지. 아니 중소기업은 딱 나왔잖아. 자산가치 500원짜리네. 주가 3만 원이네. 오히려 3만 원이야. 대기업 물론 주가대로 가지는 않아. 제가 보고 그거잖아. 적자네. EPS가 20원짜리네. 주가는 2만 원이야. 주장순위. 돈 못 벌고 있어. 마이너스야. 저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야 땡긴데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그 남들은 제가 주식을 잘하는 자였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지표도 많이 안 봐. 그냥 매출액은 적자 EPS 개판. 그거 보고 그냥 야 이거 개판이야. 그 시장은 다 부도나더라고 또 없어지고 1,000원 되고. 제가 뭐 예측한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 보고 하는 거고. 물론 제 종목은 저도 잘 안 봐. 저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는데 다 여러분들 머리 터져.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할 때 한두 개씩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또 PB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ROE 같은 거, 매출액, 순이익. 정말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몇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유무상증자, 영업이익률, EPS, PER, BPS 이런 건 제가 몇 가지는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 이론을 배우지 마세요. HTS 다 나와 있어. 치면 나와. 그리고 숫자 보고, 데이빗이 이런 숫자면 좋다 그랬구나. 그건 아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늘 먼저 EPS부터, 여러분들 유수원 뭐 EPS가 올라가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표 얘기 좋네. 정치적인 이야기, 경제적인 얘기 안 하고, 참, 저도 이렇게 힘든데, 방송에 나오신 분들 참 알고도 말 못한 사람들 속상할 거야. 그거 알려주고 싶은데 말할 수도 없고 참 뭐 제가 할 정도고 애들도 저는 전초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오바에서 좀 휴증 있는 거 얘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또 다른 해외 기업과 비교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다른 쪽으로 이유를 다 뭐 ETF 변명하고 뭐 PR 변명하기 전전 걱정하는데 실제는 다른 건데 이쪽을 덮어 씌우는 거지 뭐.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정치 경제 얘기 못하게 하잖아. 우리나라도 있어 보니까 정치 경제 얘기 만나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웃겨. 그거 못하면 미국인은 자유롭게 하는데 싸움을 걔들은 자유롭게 하잖아. 민주당 원하고 얘기 막 하잖아요 서로.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한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언론의 자유. 자, EPS 여러분이 방송 보면 EPS가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매가는데 뭐 여러분들 HTS 보시면 돼요. 근데 뭐 earning per share라 그러죠. 그러니까 earning이 뭐냐 그러면 순위, per 알죠. 개인, 한 개, 두 개 할 때 개인, 그다음에 쉐어가 나누는 거니까 주식이니까 한 개의 수익, 한 주가 주식하는 거야. 쉐어 한 주식이 벌어들이는 이익. 그래서 이게 EPS.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주당 순이익. 그죠? 주식이 순이익이니까 어린이 순이익. 쉐어 주식 한 주당 순이익. 한 주가 얼마 벌어들였냐. 그러니까 그거를 막 여러분들 깊이 공부하지 마요. 하면 또 막 밤새 이야기 되니까 그냥 그럼 EPS가 한 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잖아. 나 이번 1년에 순이익 삼성전자 100조 났어. 1년에 300조 났어. 그럼 300조. 몇 주 발행했어. 나누기 하면 돼. 그 가격이 나와. 그러면 이익 많이 나는 기업은 요번에 50억 원인데 다음 주 100조 원 하면 EPS가 더블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후행 지표지. 지나간 지표지만 이 회사는 계속 돈을 그동안도 벌어왔고 지금도 버는데 이번에는 계속 더 팍팍 느네. 그럼 EPS도 팍팍팍 냅니다. 물론 후행 지표죠. 지나간 지표죠. 하지만 추세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추세를 보는 거야. 그럼 EPS는 계속 올라가니까 기업의 EPS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치가 좀 이따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EPS가 간다는 거는 그 회사가 주식당 한 주가 쉐어 한 주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삼성전자 EPS 안 봤는데 저번에 5만 원 할 때는 그게 EPS가 3, 4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8, 9천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꾸준히 올라가는 건데 물론 그게 주식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EPS를 보면 여러분들의 종목을 부도로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익을 못 나는 기업은 EPS가 어떻겠냐? 마이너스 내지는 10원, 1원, 마이너스 500원, 마이너스 1000원. 어떤 데는 계산을 안 해. 적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살 때는 책을 딱 보면 어머 EPS가 마이너스네? 그건 뭐 뜻이냐면 계속 마이너스 회사는 곧 부도를 한다는 뜻이야. 주당 순이익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어. 5년째. 그러면 계속 부도시켜버려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 근데 EPS는 적자지만 자산이 되게 많아. BPS는 되게 높아. 그럼 부도 안 나지. 근데 BPS 자세히 보면 웃긴다니까. 내가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있는 게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딱지 증자해갖고 돈 챙겨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BPS가 있는 거야. 그것도 위험하지. 왜? 회사는 개판인데 이렇게 뭐처럼 이렇게 신라 뭐처럼 막 주식 발행해갖고서 돈 딱 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도 안 나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지. 월급 주다 보면 부도 나지. 왜? 주당 순위 돈을 못 벌어들이는 회사가 딱지 말해. 딱지가 뭔지 알죠? 유상증자 회사채 이런 거 말해 있는데 얼마 가겠어? 한 4년 지나면 아유 항복. 왜 그 정부에서 야 너네 이제 증자하지 마라. 증자하면 손님 다 거들만 돈을 못 버니까 다 적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혈 많은 거지 결국 부도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EPS가 마이너스인 기업은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EPS가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또 좋은 게 있죠.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가가 막 100배, 200배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이익은 삼성전보다 많이 못 났는데 왜 올라가요? 좋은 질문이죠. 걔네들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EPS는 발행 주식수분의 분모가 발행 주식수고 위에가 순이익이야. 그럼 주식수가 만주인데 빅테크들은 매년 1000주씩 상각시켜버려. 불태워버려. 소각시켜버리면 주식수가 줄잖아. 그러면 EPS는 이익이 나니까 확 느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영업이익을 엄청 내든지 아니면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 요새 자산 소각이 호재라고 그러잖아. 왜 호재냐?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EPS, 주주들이 받을 돈이 커지는 거지. 왜? 주식수가 줄어들고 이익은 그대로 나고. 그러니까 내가 1,000원 받을 거 2,000원 받는 거야. 이제 회사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래서 다자소각 같은 데 호재죠. 유상증자가 그러면 그래도 유상증자 악재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자세히 알아야 돼. 그게 잘못된 거야. 유상증자니까 발행 주식이 늘지. 느니까 EPS는 떨어지지. 왜? 주식수가 많아. 분모가 주식수가 많아지고 이익은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잘못하는 거지. 왜? 기업이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월급 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또 반대인 경우가 있어. 기업이 장사가 너무 잘 돼. 일진전기 같은 거. 현대 장사가 막 수주가 막 들어와. 막 돈이 막 오퍼가 되는데 공장을 더 많이 져야 돼. 그래서 유상증자 하는 거야. 그거는 올라가지. 왜? 지주수는 늘지만 영업이익은 몇 배 늘거든.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유상증자하는 건 그 대형 호재고요. 돈을 못 벌어서 유상증자하는 건 그 부도 리스크가 있는 거야.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영업 당기순이익 100조인데 아니 10조인데 이게 한 조 날 것 같아. 3배가 올라가는데 공장을 져야 되는 거야. 유상증자하는 거야. 일진전기, 현대리터릭 많았잖아. 다 주기 20배, 10배 갔잖아. 나중에 이익이 무지하게 나는 거야. 왜? 공장을 졌잖아.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작은 게 유리한데 간혹 늘 때가 있어요. 유상증자로. 그게 증설이면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EPS가 발행 주식이 작은 게 좋죠. 근데 또 하나 악재가 또 증자도 악재 또 하나 있어. 왜? 야시꾸리한 그 호스타 기업들 이런 데는 또 딱지 발행을 많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어. 전환사채 같은 거 막 발행해서 이게 주가가 안 되니까 돈은 있어야 부도 안 나니까 막 돈을 막 끌어들이니까 전환사채 발행해서. 근데 이제 그게 전환사채 이제 1년이면 주식 전환하잖아.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잖아 또. 그러면 EPS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60만 원짜리 2만 원 되고 막 그래요. 60만 원짜리 2만 원 돼서 코스닥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렇게 막 증자를 막 뒷다는 거야. 돈 챙겨놓으려고 부담 안 맞으려고. 그러다 보면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지. 그 정부가 또 주가를 올려주려고 그래. 그 죽은 놈 자꾸 해봤자 정규 꼴찌 맨날 과외시켜봤자 정규 1등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2차 전지 바위에 많은 거야. 딱지 발행 막 해. 유상증자 전환가치 발행. 그게 시간 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지. 그러면 EPS는 확 떨어지지. 그래갖고선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위에서 돈 많은데 개뿔이 많아 그거. 딱지 발행한 거 유상증자. 사기친 거. 사기는 아니고 지 살라고. 그러니까 그 캐시가 현금 유동자산이 영업이익으로 벌었는지 딱지 발행한 거. 딱지가 뭐냐면 유상증자 전환가치 발행. 전환가치가 뭐냐면 안 팔리니까 채권으로 줬다가 1년 뒤에 주식 전환되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런 전환가치 발행인 기업들 코스닥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EPS가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대형주는 괜찮은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꼭 EPS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옆에서 야 이거 땡긴다 사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 책 딱 보면 어머머 EPS가 마이너스네 BPS는 없네 그러면 너나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를 수도 있지만
거의 90%는 종가는 부도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도 맞고 주식하면 안 돼. 주식하지 말자. 최소한 중소기업 살 때는 대통령께서 땡긴다 그러면 그래? 성장 펀드면 다 개판이네 안 사면 되네 이러면 돼. 대통령이 사회사나 거덜났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책에 다 나와 있어. 어머머머 성장 펀드 사회사 개판이네 안 사면 돼. 그 책을 10초 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내 돈을 하나도 안 날릴 수 있어. 물론 대형주는 그게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거의 대부분이 가는 길이 정해졌어. 그래서 일단 EPS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EPS가 플러스여야 되고 증가하는 기업이 유리하다. 넘어갈게요. 자, EPS는 이제 주식이 많이 벌어들인 거고 또 PER은 반대야. 그러니까 이건 비율이지 비율.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주가의 earning 가격 비율, Price Earning 가격 비율, Ratio. 그러니까 가격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하는 거 있잖아 비율.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P,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 간단히 생각하면 아까 EPS 알죠 EPS. 주당 내가 얼마 벌었다. 그게 분모가 되고 분자가 주가가 되는 거야. 분자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인데 아니야 EPS가 나 이번 분기에 10,000원 한익 삼성전자 10,000원 됐어. 돈 많이 벌어서 2만원 됐어. 그럼 삼성전자 2만원 4만 5만원 됐다. 5만원 됐어. 삼성전자 20만원이야. 그러면 주가를 입에 안 하면 퍼가 4배야. PR이 4배야. 4배 고평가예요. 주가보다 4배 비싸네 이익 난 것보다 맞습니다. 4배 비쌉니다. 그러면 고평가네? 그렇죠 고평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돈 벌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인데 미국은 반도체가 PR이 20이야. 여러분들 멀티플이야지 멀티플. 반도체가 되기 때문에 멀티플. 첨단 산업 멀티플. 바이오 같은 거는 퍼가 없어. 1000배. 없어 그냥 아예. 그 주가 20만 원짜리가 있잖아. 반도체 이건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런 건 또 멀티플을 주는 거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멀티플 강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일본의 키옥시아나 미국의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게 보면 엔비디아 PR이 25, 30이에요. 삼성전자 4배야. 겨우 4배 고평가고 여기 25배 고평가야.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이 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돈은 훨씬 많이 벌고 훨씬 더 규모가 큰데 미국보다 퍼가 훨씬 싼 거야. 퍼가 1이 적다. 1이 맞는 거. 1이 적정 시세지. 그렇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PER은 4인데 물론 기업 가치를 보면 주가의 EPS 대비 주가 나누면 원래 1이 제일 좋은 거지. 1이 적정 시세. 근데 그 BPS고 맞는 건데 PER은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주가가 BPS가 10,000원이고 주가가 10,000원이면 PER이 하나잖아. 1이잖아. 그지? 많으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대부분 PER이 12 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주가가 액면대로 안 놀잖아. 뭐 이제 대부분 기업들 보면 바이오 같은 거는 뭐 500, 1000 나오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가 PER이 20, 뭐 15 나오고 좋은 것들이 이제 주로 6이하인데 6이하. PER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니까 베스트는 아니고 아주 베스트는 저기 좀 설명할게. 왜 자산은 많은데 그러니까 가치론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자산은 많고 이익은 조금씩 나는데 왜 자산 많은 기업들 있잖아. 뭐 이렇게 부동산도 많고 옛날부터 돈이 많은 기업들, 캐시가 많은 기업들은 뭐 라면 회사 뭐 또 혹은 또 그런 거 있잖아. 뭐 식품주들 그런 건 오래된 회사들 보면 PER이 막 1.5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도 별로 안 올랐고 주가가 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EPS는 꾸준히 돈을 많이 하고 꾸준히 돈을 쭉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가는데 가치론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내재 가치, 오렌 버핏 같은 사람 내재 가치 이런 쪽은 주는 사람 좋아해. 망해도 본전이네. 그리고 사놓고 이제 막 몇 년 기다리는 거예요. 내재 가치로.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의 공통점은 회사가 오래되고 돈이 많고 성장성은 별로 없어. 그냥 계속 먹고 살아. 이익도 많이 안 나. 근데 돈은 많아. 그런 게 사놓고 한 6, 7년 두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왜? 돈이 많다는 건 뭔가 또 일을 벌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런 내재 가치, 여러분들 들었을까? 가치 투자한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거, PER 낮은 거.
좀 BPS라고 또 좀 알려줄게. 그런 것 때문에 골라갖고 사놓고서 한 7년, 8년 갖고 있어. 뭐, 칠성사이다라든가, 롯데생강이라든가, 뭐, 또 식품주라든가, 이런 것들 사놓고 있는 거야. 그냥 현대제철 같은 거, BPS가 5만 원 가치가 있잖아. 자산 가치가 5만 원인데 3만 원밖에 안 해. 뭐 그런 거만 사놓고 막 그냥 이쪽에 안 나. 부도도 정타도 많이 안 나. 그러고 가서 한 7, 8년 건드린 거야. 뭐 그래서 이제 30%씩 먹을 때도 많고. 근데 그런 거는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PR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 EPS는 높을수록 좋은 거야. PR은 비율이니까. 그 EPS랑 BPS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야. EPS는 주당 순위 얼마 버들이고 PR은 비율이야.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도 보면서 성장성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주의할 점은 꼭 옆에 회사를 비교해야 돼요. 이 PR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는 뭐 안전한데 바이오 같은 높아. 그러니까 다 막 100, 200 그래. 막 그거 뭐 주가 100배에서 고평가가 된 거지. 업종마다 틀려. 식품주는 또 되게 또 낮아. 1.52 그래. 원래 그건 성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옆에 기업 옆에 나라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내재 가치, 즉 EPS가 가진 그 마이너스는 내재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 분석하는 거예요. 추세를 보는 거지. 아,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구나. 뭐 그걸 볼 수 있는 지표인데 EPS, PER은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 살 때, 소형주 살 때 좀 많이 보시면요. 이걸 자체를 이게 EPS 나는 게 주가구나, 퍼가 5번, 6번, 이런 것만 다 알지 마시고요. PER은 낮으면 좋다. 평균표가 반도체는 20이더라. 내 건 6이면 저평가돼야 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EPS는 꾸준히 추세가 나오잖아요. 꾸준히 주가 올라가면 올라가잖아요. 또 영업이익이 많이 벌면 올라가니까 꾸준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네. 돈을 많이 버는 회사구나. 그러면 부동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 지표는 거짓말을 못해. 이제 회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회계로 깜짝 놀라요. 진짜 막 아예 안 써는 데도 있어. 안 써놔버려 그냥. 개판이 부동한다 이거지. 그냥 안 써버려 그냥. 재무제표를 회계분석이 안 써버리더라고. 마이너스 써버리더라고. 뭐 그냥 자본 잠시 그러고 지표를 안 써버리더라고. 근데 야, 그거 난 멋있더라. 근데 결국 다 부도나더라고. 근데 그런 게다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돈 많어 라고 막 장난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돈은 있어. 그 뭐로 벌어? 너 뭐로 벌었냐? 그러면 우리 딱지 발행했어. 딱지가 뭐냐? 회사채 발행했어. 증자했지롱. 우리 2년 동안 부도 안 나지롱. 그 돈은 월급 줄 거니까. 그 2년 동안 살았다 가정하자고요. 그 다음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그 돈이 영업이익인지 딱지 발행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고 간둘게요. BPS. 오늘 BPS하고 하나 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익인형에 대해서 좀 설명. 오늘은 이봐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가잖아. 나도 할 일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 약속을 지킨 겁니다. BPS는 뭐냐면 주당 순 자산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해석하면 쉽지. 이거는 book value per, 아까 per 알죠? per는 개인당, 주당, per share 주식, book value 순자산, book value. 그러니까 주당 읽으면 돼요. 주당 순 자산 가치. 간단해 보죠. book value per share. 그러면 이게 뭔데? 그러면 말 그대로야. 나 한 주당 내 자산 가치가 얼마야? 나 한 주 갖고 있으면 내 가치는 얼마야? 이거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바뀌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딱 많은 회사, 또 이익이 약간 더 적자 안 나는 기업들은 이게 BPS가 안 펴. 이게 안 바뀌어. 이걸 내재 가치 좋아서, 그러니까 가치 좋아하는 사람 되게 이 지표를 많이 봐요. BPS는 뭐냐 그러면 나 한 주의 가치가 얼마야? 예를 들어서 뭐 오뚜기 식품 아니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롯데칠성이나 롯데칠성이 10만 원 안에 나 BPS 12만 원이야. 왜? 땅이 많잖아. 그럼 BPS 12만 원이니까 뭐냐면 롯데에서 부동산 난 2만 원 더 12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자산 가치라는 거예요. 롯데에서 부동산 났어. 우리 회사 안에 망했어. 그럼 우리 옛날 오트기 플란트 팔아먹었잖아. 높게. 그 똑같아. 나 안 할래 회사. 그러면 그래 12만 원 줘. 현재 10만 원이야. 근데 12만 원 받을 수 있어. 그게 BPS예요. 주당 순 자산 가치. 어떻게 계산하느냐? 똑같아. 총 발행 주식수. 아까 EPS는 발행 주식수의 그거죠. 영업이익이잖아. 이거는
총 발행 주식수. 밑에랑 분모는 주식수야. 위에는 뭐냐? 자산이니까 총 자산, 순자산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순자산이 뭐냐? 간단하지. 여러분들,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 은행 또 10억 빌렸어. 20억 아니야. 내 돈은 10억이야. 네, 10억을 빌린 거잖아. 그럼 책에 써 있잖아. 나 자산 가치가 1조야. 그래? 부채는 5천억이야. 그러면 너 순이익은 5천억이야. 너 발행주식수 분모하고 나누기 5천억 하면 딱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주가는 2만 원에. 근데 발행주식의 자산 가치를 했더니 2만 4천 원 나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가는 2만 원인데 계산했더니 2만 4천 원 나와. 그런 회사 많아요. 중소기업들, 오래된 기업들. 그럼 이 회사 파산했어. 그러면 2만 4천 원 받는 거야. 현재가 하면 돈 더 버는 거야. 부도가 청산가치라고 하지. 근데 그 이상 부도가 안 나지. 그러니까 오래 끄는데 어떤 함정이 있냐 그러면, 야, 자산가치는 되게 싸고 좋은데 그게 현금이면 좋아. 재무제표에 캐시플로. 현금이면 그거는 분명히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공자 기계라든가 기계, 아니면 뭐 건설 장비라든가, 건설주가 그런 거 많잖아. 건설 장비들, 뭐 책상, 건물 팔지도 않는 거 있으면 뭐해? 그게 자산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속일 수가 있고, 건설회사의 장비 같은 건 다 고철덩어리잖아. 쓰지도 않잖아. 그거 부도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되면 자산 가치가 희석될 수 있죠. 그렇지만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죠. 현금 보유나, 그래서 삼성물산이 많이 올라갔잖아.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다고.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좋은 유가지구를 갖고 있는 거는 자산 평가가 높게 되죠. 현금성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래서 많이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많이 갖고 있다고. 현금 많이 들고 있고, 우량한 주식을,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은 BPS의 가치 다 받아요. 부도라도 다 받는데, 나는 뭐 건설회사라서 뭐 기계가 많아, 건물이 많아, 있으면 뭐 할 건데, 한가상각 되는데. 그거는 부도나면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제목이 써 있어. 현금이 얼마 있다, 뭐가 얼마 있다, 딱 써 있고,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그 BPS를 많이 봐요. 그걸 세밀히 따지죠. 그리고 사놓고서 한 7년, 8년 건드린 거야. 왜? 최악의 본전을 받으니까. 그런 항목을 다 체크하는데, 우리 한번 그것까지 볼 필요 없어. 이게 현금 얼마 있고 다 체크합니다. 얼마나 독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 워렌 버핏은 절대 손해 안 보지. 그거 다 계산해서 사놓고 7년, 8년 기다리면 최소한 본전 혹은 50%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 투자자들이 성장성도 보지만 기업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보는데, 그게 가장 큰 지표가 BPS죠.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뺐더니 순자산, 부채 뺐더니 1억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잖아. 내가 현금이 2억 있는데 1억은 빌린 돈이니까 부채 까면 1억 남잖아. 근데 발행주수 1000주야. 내 주식을 발행했어, 1000주를. 그럼 나누게 보세요. BP에서 1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7만 원밖에 안 해. 그럼 사놓고 위에서 부도 나오면 10만 원 받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지. 근데 현재 그런 주식도 몇 개 있어. BPS가 주가가 싸요. 그런 게 있는데 옛날 기업도 있어. 배당도 잘 줘. 근데 이걸 왜 쌀까 보면요, 이익이 매일 똑같아. 매일 고자리야, 고자리. 왔다 갔다. 뭐 섬유회사도 그렇고, 넌닝구회사, 식품회사는 많아요. 자산은 많아. 땅도 많고 현금도 많은데, 뭐 업황이 그냥 이익은 나는데 그냥 EPS가 매일 그 자리야. 답답하지. 그렇지만 그런 주식은 절대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BPS는 쉽게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지, 위에가 자산, 밑에가 발행 주식수야. 그러면 이거는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그죠? BPS가 20만 원이야. 올랐어. 20만 원 가치가 있는데 주가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비쌀수록 좋은 거지, BPS. 자, EPS랑 BPS를 높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EPS가 같은 계산을 못 치면 돼요. 자산 가치를 보면 되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나 차차 얘기할게요. 현금 많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BPS는 끝났고, 이제 또 한 과목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정말 정성이다. 참, 괜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하고 꼭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한 이 지표는 공부하지 마시고 알아만 놓으시면 정말 도움되세요. 정말 도움. 저도 그동안 부도 안 맞은 게 이거 알아서 부도 안 맞은 거야. 이거 알아 놓고 몇 가지만 알아 놓으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다가 부도 나고 뭐 10분의 1 되다니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살 때 이거만 보시면, 특히 중소형주
절대 90% 떠일 이거. 책에 다 써있어, 중소형주는. 진짜예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보는데 5분도 안 걸려. 내용 너무 깊이 알지 마. 머리 아파. 대가리 깨져. 몇 가지 지표가 더 있어. 뭐 아까 말한 세 가지 꼭 보시고 PBR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거야. PR이랑 이번에 PBR, PER, PBR. 그럼 P는 똑같잖아. 프라이스 온. 그렇죠? R 뭐야? 레이쇼. 주가 비율. 가운데가 뭔데? 북밸류. 주가 순 자산 비율이야. 비율. PR 똑같은 거지. 주가 순 자산 비율이야. 그러니까 아니,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무 분석하는 거지. 밑에는 아까 말한 EPS가 아니라 BPS가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 퍼는 BPS가 들어갔죠. 이 BPS와 현재 주가. PR도 아주 좋은 거죠. PBR도 낮으면 좋은 거야. 근데 PBR까지 뭐 보셔도 되고 낮으면 좋은데 그냥 EPS 보시면 BPS 보시면 돼. BPS가 높은 그만 보세요. BPS 보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가격이 10,000원이야. BPS가 10,000원인데 현재가 10,000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BPS 현재가 10,000원이잖아. 그렇죠? 그럼 나누기 하면 1이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 주가가 10,000원인데 BPS가 10,000원이면 본전이잖아. 자기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 고표 절대고 10,000원이 안 깨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도 나 10,000원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BPS가 현재 주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000원인데 BPS가 10,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 1이 더 나오죠. 그죠? 1이 더 나오니까, 그럼 2가 나오지. 그럼 2배에서 곱해야 되는 거고, 1, 2 하면, 엄청 저평가지. 주가는 5,000원 밖에 안 해. BPS 10,000원인데. 그러면 50%싼 거야. 많은 가치가, 부도라도 5,000원 더 받는 거야. 다 팔아서 자산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BPR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PR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BPS가 PBR이 0.5다. 그러면 50% 주가가 더블 상승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이것도 역시 버핏의 그 이론 좋아하는 그 이론이지. 뭐 EPS는 똑같은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EPS를 PR로 계산하듯이 비율 분석한 거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5만 원까지 떨어질 때 누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야. 이거 5만 원이면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BPS가요 5만 원이에요. 라고 방송에 누가 한 말 하더라고.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 막 이익이 좀 떨어지는데 자산 가치는 5만 원이야. 그 5만 원까지 항상 자산 가치 위에 있다가 5만 원까지 떨어진 거야. 즉 항상 5만 원이면 6만 원에 오른 주식이 정말 BPS 가까지 온 거니까 이걸 부도나도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 같아. BPS가 주가도 5만 원 된 거야. 이거는 현저한 저평가를 어떤 똑똑한 이너리스트가 얘기하더라고. 지표로서. 바로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5만원 BPS 작년 6월달일 겁니다. BPS 5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지금은 뭐 이제 BPS가 한 15만원, 20만원 됐겠죠. 15만원 됐겠죠. 이익이 많이 나서. 그 삼성전자가 이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가 5만 1,000원인데 주가는 5만 원이야. 그러면 어떤 데서 5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삼성전자에. 그런 거를 시황을 설명하는데 이 지표의 우리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아셔야 돼요. 후행성이야. 후행성. 삼성전자 뭐 PBR이 퍼가 4만 비싼 거네요. 뭐 EPS가 여기서 15만 원이면 25만 원 비싼 거잖아. 이렇게 말 수 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훨씬 더 PBR이 낮아요. 주가가 비싸요. 아까 PR이 20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도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첨단 산업이잖아. 그렇죠? 첨단 산업이잖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 부도나야 되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는 아예 없잖아. 마이너스 아니야. 막 100원, 200원이고 PR은 500이잖아. 그래도 주가 뭐 10만 원짜리도 있잖아. 왜냐면 그 기술, 그다음에 특례 기업이라는 기술도 있고 시장의 흐름. 이 바이오가 지금은 적자 부실하지만 성공하면 돈 벌 수 있어. 알테리온 같은 거. 알테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PR은 100이고 자산 가치는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이제 마이너스 돌아섰잖아요. 돈을 벌잖아. 로열티 받고 있잖아. 신약 그거 말수 받아갖고선 그렇게 이제 그런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죠 지금. 그 주가가 100배 이상 뭐 200배 올랐는데 그 증자를 무상을 3번 했죠. 왜냐면 그 회사는 옛날에는 PER 자체가 없었어. EPS도 없었어. 가치가 없잖아. 다 적자인데 뭐. 근데 그 기술로 해서 성공을 한 거지. 그 주가 100배 올랐지. 그게 유일하게 알테오젠이죠. 그래서 이 PBR, PER 다 맞진 않아요.
시장의 흐름이나 반도체가 최저포가 PI 20인데 20배 고평가인데 삼성은 4잖아. 제일 물론 1이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옆에 거랑 비교하라는 거죠. 시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PBR, EPS는 가치주를 보는 거지 성장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산이라도 가능한 그 현금이나 땅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캐시플로 훨씬 좋은 거예요. 자산으로. 예를 들어 기계라든가 뭐 쓸데없는 건물 저시바 이런 거는 오히려 가치만 자산 가치만 높은 거지 실제 팔 때는 감가상 때문이니까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가치를 볼 때도 현금과 유가증권, 채권이 많은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다음에 알아보면 되고요. 오늘 4가지 알려줬어요. EPS는 높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PER이나 PBR은 낮을수록 좋다.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부도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PS가 아주 몇 배가 몇십 원 되는 주식들은 거의 뭐 나중에 그냥 이거 뭐야 인공호흡 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것만 4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 부도 맞았어요, 뭐 상폐됐어요, 90%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하고 책 보니까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왜 샀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책 한번 보는 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숙제를 다 한 기분. 어젯밤에 혹시라도 인생이 못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남은 휴일이죠. 내일도 장렬이네요.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뭐 치고받고 한동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가 매물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왕 벌어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이 또 주식시장이 수습해 주겠죠. 마칠까요? 바이바이.